혹한의 겨울, 난방이 잘 안 되는 집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서 날아온 작은 물건 하나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요? 스웨덴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1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레아스라고 합니다. 스웨덴 북부의 한 작은 마을에서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제가 사는 곳은 정말 아름다운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겨울에는 그 자연의 아름다움이 종종 잔인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왜냐고요? 마을 대부분의 집이 오래된 건물이라 난방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면 많은 이웃들이 감기에 걸리거나 심지어 독감으로 고생을 합니다. 저희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죠. 특히 올해는 유난히 추웠어요. 난방비는 매년 오르고 집 안에서도 두꺼운 외투를 입어야만 했죠. 추위 속에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지니 아이들도 짜증을 내고 아내는 밤새 걱정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들 요한이 보낸 소포가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요한은 한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지금은 경기도 연천에서 군 관련 시설 업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소포 안에는 요한이 보내준 작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핫팩이라고 불리는 물건이었죠. 저는 처음에는 그저 한국에서 흔히 쓰는 어떤 물건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그날 밤 핫팩을 하나 열어서 손에 쥐고 있었는데 그 따뜻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온 이 작은 물건이 우리의 겨울을 바꿀 거란 생각은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죠. 그 핫팩은 정말 신기했어요. 사용법도 간단했죠. 그냥 포장을 뜯고 흔들기만 하면 점점 따뜻해졌거든요. 처음에는 제 손을 녹여주다가 이게 얼마나 지속되는지 궁금해서 침대에 가져가 봤어요. 아내도 처음엔 웃으면서 저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녀도 놀라워하더군요. 핫팩 하나로 이불 안이 금방 포근해졌거든요. 그날 밤은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꿀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이들도 핫팩을 가지고 놀다가 자기 전엔 침대에 넣어놓고 잤더라고요. 아이들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이 돌았어요. 며칠을 그렇게 사용해보고 나서 저희 가족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됐어요. 핫팩에 완전히 매료된 것이죠. 손에 들고 다니기도 하고 주머니 속에 넣어두기도 하고 심지어 바닥에 깔고 앉아 책을 읽기도 했죠.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이웃들에게도 나눠주면 어떨까? 저희 마을은 작은 공동체라 이웃들과 자주 왕래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모두 추위와 싸우느라 문을 닫고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집집마다 핫팩 몇 개씩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이웃들은 저희가 가져온 핫팩을 보고 의아해했어요. 솔직히 핫팩의 모양이 쓸데없는 모래주머니처럼 생겼다 보니 쓰레기를 가져온 것은 아니냐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이게 뭐야?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사용법을 알려주고 나서 하루가 지나자 모두 입을 모아 말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물건이네. 어디서 구한 거야? 요한이 보내준 핫팩이 단순히 따뜻함을 주는 걸 넘어서 마을 사람들 사이의 대화와 웃음을 다시 가져다 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웃들과 핫팩을 나누는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핫팩을 받아든 한 할머니는 손주를 떠올리며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손주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네. 밖에서 노느라 손이 꽁꽁 얼어오는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이웃이 이렇게 말했어요. 안드레아스, 혹시 더 남아있으면 내 친구한테도 하나 나눠줄 수 있을까? 그날부터 핫팩은 단순히 우리 가족만의 물건이 아니게 되었어요. 저는 요한에게 전화를 걸어서 부탁했죠. 요한, 핫팩을 조금 더 보낼 수 있을까? 마을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거든. 요한은 웃으면서 아빠, 얼마나 필요해요? 제가 최대한 많이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 또다시 핫팩 박스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해 작은 모임을 열었어요. 모두가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핫팩 사용법을 공유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분위기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핫팩이 단순히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한 이웃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작은 물건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 안드레아스, 이거 진짜 한국에서 온 거 맞아?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제 아들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물건이에요. 한국은 겨울을 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정말 많은 나라더군요. 핫팩을 쓰고 난 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았어요. 감기에 걸리는 사람도 줄었고 다들 기운이 넘쳤죠.
그동안 쓸쓸했던 마을의 따뜻한 온기와 웃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핫팩의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서로를 위해 몇 개씩 나눠주던 일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핫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이제는 누구나 핫팩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서로에게 이렇게 묻곤 했어요. 너는 이걸 어떻게 쓰고 있어? 난 잠잘 때 발 밑에 두니까 너무 좋아. 나는 코트 한쪽에 붙였더니 정말 따뜻하더라. 모두가 각자의 방법으로 핫팩을 활용하며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핫팩 사용량이 급증하자 핫팩을 공급할 수량이 점점 부족해졌던 겁니다. 한국에서 보낸 물량은 한정적이었고 마을 전체가 쓰기엔 턱없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웃들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유용한 물건을 꾸준히 사용할 수 있을지, 한국에서 더 많은 핫팩을 수입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 회의에서 핫팩을 통해 마을을 따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감동하며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제안했어요. 우리가 모금 운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핫팩을 대량으로 사올 수 있을 만큼 모아서 필요한 집마다 나눠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했죠. 안드레아스, 내 아들이 한국에 있잖아. 혹시 한국 회사와 직접 연락해서 마을에 핫팩을 공급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어? 이렇게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바로 요한에게 연락했습니다. 요한도 이 이야기를 듣고선 신이 나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제가 직접 한국의 핫팩 제조업체와 얘기해 볼게요. 요즘 이런 제품들이 외국에서도 점점 유명해지고 있으니까 어쩌면 협력할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 후로 요한은 한국에서 핫팩 제조사와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기쁜 소식을 전해왔어요. 아빠, 제가 한 업체를 설득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핫팩을 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요한이 보낸 첫 대량 핫팩 물량이 도착한 날, 마을 광장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사람들이 서로에게 핫팩을 나눠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에서 온 희망의 선물이야. 추운 겨울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핫팩이 마을 사람들에게 활력을 가져다주는 동안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핫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급 문의를 해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따뜻한 한국 물건을 구할 수 있다면서요? 우리 마을도 난방 문제로 고생인데 핫팩 몇 개만 얻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저희 마을 사람들도 기꺼이 핫팩을 나눠주며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핫팩은 여전히 한정된 양이었고 결국 점차 갈등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우리가 쓰기도 부족한데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 도와줄 여유가 어디 있어. 하지만 우리도 처음엔 이렇게 도움을 받았잖아. 그들에게 나눠주는 게 맞지 않아? 회의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마을 안에서도 핫팩을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며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의견과 모두가 공평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어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며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핫팩이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준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갈등의 원인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그때 마을의 가장 연장자인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핫팩이 우리에게 준 것은 따뜻함 그 자체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물건 덕분에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되찾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잖아요.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시 힘을 합쳤습니다. 요한과의 연락을 통해 우리는 주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핫팩 공동 구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요한은 한국 제조업체와 다시 협상에 계약했던 수량보다 더 많은 핫팩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 마을 사람들은 기꺼이 비용을 모아 이웃들과 나눌 준비를 했죠. 이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핫팩 그 자체가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이제 핫팩은 단순히 추위를 막아주는 물건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연대와 희망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한이 보낸 핫팩 대량 주문 물량이 도착하던 날 마을 광장은 다시 활기로워졌습니다. 각 가정에 핫팩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주변 마을 사람들까지 초청해서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죠. 특히 마을의 젊은이들이 핫팩 나눔의 날이라는 행사를 기획했는데 사람들은 단순히 핫팩을 나눠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따뜻한 음료와 음식을 함께 즐기며 교류했습니다. 그날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안드레아스, 이 핫팩 덕분에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더 보내게 됐어요. 전에 너무 추워서 집 안에서도 얘기 나누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핫팩이 가져온 변화가 단순히 추위를 막는 것 이상임을 느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웃음과 감사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은 핫팩을 매개로 더 깊은 유대감을 나누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인간사가 그렇듯 이 행사 역시 순순히 진행된 것은 아니었어요. 행사 도중 한 이웃이 울상이 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안드레아스, 큰일이야. 핫팩이 갑자기 불량인 것 같아. 열이 나지 않더라고. 순간 저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핫팩은 뜨거워지지 않았고 다른 몇몇 사람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아니면 우리 보관 방식이 잘못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요한과 긴급하게 통화했습니다. 요한은 바로 제조사에 연락해서 문제를 확인한 후 이런 답변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빠, 다행히 제조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추운 날씨 때문에 핫팩이 활성화되기 전에 너무 차가워져서 그런 거예요. 따뜻한 장소에서 잠시 보관한 후 다시 흔들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네요. 그 답변을 듣고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이해해 주었고 마을 창고의 핫팩을 적정 온도로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오해였지만 이를 통해 핫팩 관리의 중요성과 서로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된 셈이었죠. 그 일을 계기로 핫팩 사용 설명서를 새로 만들어 배포하며 안전한 사용법과 보관법까지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핫팩을 단순히 쓰고 버리는 물건이 아니라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핫팩 사용 설명서와 보관 장소를 마련한 이후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핫팩을 나눠주고 사용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핫팩을 계기로 더 큰 공동체를 만들어보자는 것이었죠. 먼저 마을 사람들은 겨울 공동체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핫팩뿐 아니라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서로 공유하며 더 나은 삶을 만들자는 취지였어요.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은 낡은 난방 시설을 수리하는 일을 도왔고 어르신들은 핫팩을 재활용하여 손수 만든 장갑이나 담요 속에 넣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핫팩 행사에서 이어진 인연으로 주변 마을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다졌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서로의 마을을 방문하며 음식과 물품을 교환하거나 함께 축제를 열기도 했죠. 추운 겨울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때를 잊지 않고 연대의 정신을 이어가기로 한 겁니다. 그러던 중 요한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놀라운 제안을 들고 왔죠. 아빠,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우리 마을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어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겨울철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른 지역에도 핫팩과 도움을 줄 수 있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이 받은 도움과 따뜻함을 다른 곳으로 전할 차례였던 겁니다. 요한과 그의 회사, 그리고 한국의 핫팩은 단순히 물건을 넘어 전 세계 곳곳에 연대와 희망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 겨울 이후로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핫팩은 더 이상 단순히 추위를 막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핫팩 사용법과 함께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서로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운 어르신들에게는 젊은이들이 직접 핫팩을 가져다 드렸고 마을의 한쪽 구석에선 작은 공방이 생겼습니다. 이곳에서는 낡은 옷을 재활용해 핫팩 주머니를 만들고 이를 이웃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는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마을의 한 아이가 한 말은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핫팩이 없었으면 우리 집은 이번 겨울을 넘기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 가족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더 행복해요. 이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자신을 위한 따뜻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마음이 모두에게 생겨난 겁니다. 그 후로 마을은 매년 겨울마다 희망의 핫팩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축제에서는 핫팩 사용법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김치 만들기, 한국 음악 공연, 그리고 전통 놀이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자 큰 기쁨이었습니다. 요한이 일하는 한국 회사도 매년 이 축제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을 보내 직접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핫팩은 마을과 한국을 이어주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이 다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손님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손님들은 바로 한국에서 핫팩 제조를 책임지고 있는 회사 대표와 직원들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축제에서 한 어르신이 한국 대표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작은 핫팩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킨 선물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는 감격하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보내드린 핫팩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다니 저희도 기쁩니다. 앞으로도 함께 따뜻한 겨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대표의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박수를 치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날 축제는 단순히 핫팩의 유용성을 기리는 자리에서 벗어나 서로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깨닫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축제 중간에 한 아이가 조심스레 무대에 올라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핫팩은 그냥 따뜻한 물건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온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을도 다른 마을에 이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그 말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핫팩으로 받은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축제의 수익금으로 핫팩을 추가로 구매해 겨울을 힘들게 보내고 있는 다른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요한도 한국으로 돌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이 활동을 계기로 국제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핫팩을 필요로 하는 세계 곳곳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물건으로 큰 변화를 만들자는 슬로건은 회사의 새로운 철학이 되었고 요한도 그 철학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웃 마을뿐 아니라 더 멀리 떨어진 지역의 사람들까지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접 자동차로 핫팩을 나눠주러 갔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아끼던 겨울 의류를 함께 기부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핫팩은 스웨덴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따뜻함을 전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핫팩 하나를 주며 감사의 마음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따뜻함을 다시 나누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스웨덴의 작은 마을은 희망의 마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핫팩 하나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지역사회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회사는 이 마을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고 핫팩은 단순히 추위를 이겨내는 물건이 아니라 연대와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회사는 따뜻함을 나누는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핫팩을 보내는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이 캠페인은 엄청난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죠. 소셜미디어에는 따뜻함을 나눕시다라는 해시태그가 퍼지며 자신이 받은 핫팩과 그로 인해 느낀 감사를 공유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핫팩을 받았던 난민촌의 아이들이 손을 녹이며 활짝 웃는 사진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마을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매년 겨울마다 희망의 핫팩 축제를 열어 직접 만든 작은 물품들을 팔고 그 수익금을 한국과 협력하여 핫팩과 함께 기부했습니다. 이 축제는 이제 스웨덴의 전통적인 겨울 행사로 자리 잡아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행사가 되었죠.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따뜻함은 그냥 운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서로를 도우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거죠. 아버지가 제게 핫팩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이 작은 물건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여준 연대와 사랑 덕분에 이 핫팩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마을 광장에는 커다란 불빛 장식이 걸렸습니다. 장식은 핫팩의 형상처럼 생겼고 그 아래에는 작은 따뜻함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요한의 회사는 이 핫팩 프로젝트를 통해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더욱 친환경적인 제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핫팩 포장지는 모두 재활용이 가능하게 바뀌었고 사용 후에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년 겨울을 새로운 시작과 나눔의 계절로 맞이했습니다. 처음 핫팩을 받았을 때의 감동과 따뜻함을 잊지 않고 그 마음을 이어가는 것이 이 마을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죠. 이야기를 전한 안드레아스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핫팩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이 작은 물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추위와 외로움 속에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추위를 막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한국에서 보내준 그 따뜻함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작은 마을은 단순히 스웨덴 북부의 외딴 곳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핫팩 하나로 시작된 변화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어떤 작은 행동도 세상을 따뜻하게 바꿀 수 있다.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따뜻함을 전 세계로 퍼뜨린 핫팩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해지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